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6th of August 2021, Monday, now 11: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슬슬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8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조정받는 가운데도 셀트리온 9%, 셀트리온 헬스케어 11%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셀트리온 제약은 얼마 안 나오는데 아마 11%보다 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단 그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서 그 유동성이 바이오 쪽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빼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고점 대비 50%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좀 올라와서 지금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21% 정도 된다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그 뉴스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 레키로나주가 이제 허가 변경 신고서를 이제 식약처에 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경증 중에서 그 중증으로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경증하고 중등증 환자하고 이렇게가 놓을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중증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경증 환자라는 게 이게 너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제 임상 상담이 없었죠. 이상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임상 2차에는 실험자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좀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지만, 또 40만원 원가에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가격도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겠죠. 근데 이제 3차 임상 결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증 환자하고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효가 이제 정부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것대로 허가가 날 것 같고, 그렇게 허가가 난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브라질에서 났지만 지금 진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특히 뭐 동남아나 일단 뭐 선진국은 그나마 백신하고 치료제가 있지만 그 신흥국들이나 뭐 개발도상국들 중심으로 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쪽으로는 치료제가 진짜 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이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한 300만원 정도면 한 250만원 정도로 수출가격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낮췄는지 어땠는지. 왜냐하면 지금 일단 셀트리온이 그래서 그런 소식이 날 때마다 조금씩 급등을 할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은 4,318억, 영업이익은 1,632억으로 37.8%를 고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근데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살짝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는 유럽에서 직판 체제를 굳히면서 반영이 늦어진다는 그 점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고, 셀트리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약을 일단 넘기니까 그 부분은 아니겠네요. 근데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은 레키로나가 글로벌 공급 뭘 위해서 그 좀 레키노라 선으로 많이 먼저 비축을 좀 해놨나 봐요. 그리고 트럭시마가 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서 재고를 좀 쌓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나가려면 쭉 나가니까요. 그래서 레키노라하고 트럭시마를 선 생산해갖고 다른 약이 더 팔릴 게 있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좀 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사결정 그렇게 내려서 선 생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영업이익엔 좀
약간 마이너스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잘 팔리면 물론 영업이익에 더 큰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관 순매수 그 코스닥 종목이 8월 둘째 주죠. 9월부터 13일까지 1위가 테스나, 2위가 삼강 M&T, 3위가 네오위즈, 4위가 TLB, 5위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있어서 여전히 그 반도체 소부장제가 한 3개 있었고 게임 업계가 하나,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기관 순매수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거의 한 80% 정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고 계시길래 좀 물론 뭐 11월 달에 합병을 합니다만 일부 좀 팔아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갈아타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앞으로 조금 유동성이 흘러갈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21%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또 올라갈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면 최선호주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셀트리온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오늘자 신문에서 제2베트남 20년 아프간 전쟁이 이렇게 끝났다. 미군 철수 발표 4개월 만에 텔레발 수도 카불을 입성했다. 아프간 정부 평화롭게 권력 이약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텔레반은 1994년 무하마드 오마르를 중심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등장한 무장단체다. 근데 미군이 철수를 했군요, 결국. 그래서 텔레반이 수도 카불을 입성했다고 하는데 아프간 정부 참 앞으로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뭐 역사가 또 평가해 주겠죠. 김원웅 광복회장 분열의 8.15 보수 야권 향해 보수 야권 향해 친일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정부 하노이 북미 회담 때 북한 비용 40만 달러 부담했다. 정치권 논란이 된다. 46년 전 사이공처럼 카불 미 대사관 직원 헬기 탈출을 했다. 참 어떻게 보면 역사는 또 반복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이제 정년 퇴임을 왜 65세 하려고 느꼈는지. 여기서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얘기예요. 이병철 삼성회장과 김우중 대우회장을 옆에서 보고 느낀 게 지금 내가 하는 것에 기초가 됐다. 70이 넘으면 거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더라. 70살이 넘었다고 은퇴하는 회장은 없다. 옆에서 용비 5천가만 부르기 때문이다. 다들 회장님은 아직 청춘이십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총명하십니다. 라고 한다. 김우중 회장의 연세가 되니까 1년 단위로 사람이 바뀐다. 나이가 들으니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한다. 고집이 세지고 오판을 한다. 말기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스맨만 곁에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알았어 하는데 다음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일을 시켰다. 정년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고 느꼈다. 회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회장의 정년은 지금보다 짧으면 짧았지 길면 안 됐다. 회장의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회사가 큰일 난다. 사장이 잘못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김우중 회장의 그런 판단이 1999년 대우그룹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과거 대우 경영진 중에는 김우중 회장이 대우자동차의 나머지 부분 중 하나만 살리는 선택을 했다면 대우그룹 해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 대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 내실을 기여하는 시점에서 투자 적기라고 생각해서 과잉 투자를 했다. 쌍용차를 인수한 데 이어 르노 삼성까지 인수하려고 했다. 우리 것도 자산 매각을 해서 부채를 줄여야 할 판에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 빚이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김우중 회장은 당시 위기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 현대차와 대우차의 빅2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빚이 2조 늘었다. 금융기관이 모두 등을 돌렸다.
위안위기 당시 대우차 매각을 시도한 적도 있지 않나 그랬더니 내가 일본 도요타 특사를 갔다. 도요타 회장이 나를 특별히 예뻐했다. 도요타 회장이 나를 아예 만나지 못했다고 보고해라. 나에게 매각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하면 좋을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GM과 대우차 매각 협상을 할 때는 실무 책임자가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이고 그 위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할 수 없이 숫자를 고쳐서 서류를 가져갔다. GM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팔려고 하느냐고 비웃었다. 그래서 다시 고쳐갔더니 이제는 대우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야. 결국 GM은 대우차를 1원도 안 내고 인수했다. 오히려 산업은행 지원을 받고 가져갔다. 대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듣지를 않았다. 이전에는 공격적이라도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말기에는 고집이 심해졌다.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65세, 70세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 70세 넘어서도 반도체 투자 결정이라는 그러한 또 위대한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병철 회장도 또 70세가 넘어서 뭐 80세 됐을 때는 정확히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서정진 회장님이 모르겠습니다. 70세까지 앞으로 5년은 더 있어도 됐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건 또 앞으로 셀트리온 역사가 또 뭐 판별을 해주겠죠. 어찌됐든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나 카톡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